경상북도 이전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경선을 치르며 쟁점화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특별법이 대선 전국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첨단 농업기술 투자로 속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압승 중인 이재명 후보는 물론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맥을 같이해 행정수도론이 본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표심 공약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제 추진 방안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88.15%를 얻어 압승한 이재명 후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직무실 건립에서 한 발짝 더 나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 추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속도감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습니다. 취임하는 당일부터 세종에서 일하겠습니다. 반드시 임기 내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방법상 차이는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후보 3명의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수도권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첨단 산업벨트를, 충남 충북은 첨단 산업벨트가 들어선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기업 도시를, 충북 충남 대전에 대기업 도시 3개 건설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마다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에서의 패배가 뼈아팠던 민주당으로서는 본선에서 내놓을 충청권 공약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가 없으면 오는 27일,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다음 달 1일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최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이 충청북도가 각 정당에 건의한 중부내륙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대선 주자도 언급이 없는데요. 개정안 발의도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결국 김영환 지사 임기 안에 개정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등 8개 시도에 특례를 주려고 만든 중부내륙 특별법은 특례 없는 무늬만 특별법으로 불립니다. 제정 직후부터 예타 면제 등 빠진 특례를 넣기 위한 전부 개정이 추진됐고 특별법 전부 개정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지난해 소수당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개정안을 먼저 냈습니다. 충북도 개정안 대비 특례 규모나 범위가 좁은 축소판인데도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발이 묶여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특례는 농식품부가, 예타 면제는 기재부, 청주공항 활성화는 국토교통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는 등 줄줄이 막혀 있습니다. 충북도가 기대를 거는 건 다수당인 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 소관 상임위 포함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 포진해 있고 탄핵 전국도 끝나 국회와 정부 설득에 더 힘이 실릴 거란 바람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건의한 만큼
대선 전에 개정안이 발의되면 공약에 포함시켜 연말까지 개정을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연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대선 직후에 좀 빨리 통과가 돼서 12월 달에 저희가 중부내륙 발전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이현희 의원은 서두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충북 1순위 공약은 청주공항 특별법이고 도로철도가 그 다음이라며 중부내륙법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충청권 의원 동참이 필수적인데 특히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가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의 시기는 가급적 연내로 하겠다며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선까지 치르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정할 내용이 많습니다. 차기 정부의 그런 지역균형 발전 전략하고도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중부내륙법 제정 당시 발의 후 국회 통과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연내 개정이라는 충북도의 목표 달성 역시 대선 공약이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인 김영환 지사의 임기 내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비가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지방도 45개 노선 1,438km를 대상으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나 행정상 도로와 현 상태가 다른 도로구역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지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해마다 충북에서도 10건가량 접수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대형마트에 충북 농식품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농식품 판매장은 지난해 개장한 태국 판매장에 이어 충북의 두 번째 농식품 판매장으로 충북 농식품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장식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김치캔과 찰옥수수, 김자반, 초콜릿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농식품 시식과 판촉 행사를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대규모 폰지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첨단 농업기술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2만여 명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봉사활동까지 해가면서 신뢰를 쌓다가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사무실. 자신들을 영국에 본사를 둔 혁신적인 투자회사라고 소개하며 세계적인 농업회사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첨단 농업기술에 투자하면 최대 1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을 받아냈습니다. 실제 단 며칠 만에 20% 이상의 수익금이 일부 지급되자 피해자들은 투자금도 늘리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많이 했다고 다들 들었으니까 어머니까지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수익을 본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사무실까지 차려 해당 투자회사를 홍보하는 설명회까지 진행했습니다. 투자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봉사자들을 모아오면 봉사 후원을 하겠다고 속여 신뢰를 쌓았고 결국 이들 봉사자들도 어느 순간 피해자가 돼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도 또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고 약 한 2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피해액은 약 5천억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 해당 회사와 관련해 대전 경찰청에 접수된 고소만 40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뒤늦게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은행권의 예금과 적금밖에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사기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전국에 걸쳐 있고 피해가 크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해 퍼뜨린 200여 명이 대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의 70% 가까이가 10대였는데요. 영상이 공유된 채팅방에는 1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검거된 피의자는 무려 214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SNS 채팅방, 이른바 겹지인방에 이를 공유해 유포하거나 각종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영상물이 공유된 채팅방에는 3만 6천여 건의 성착취물이 오갔고 15,000여 명이 입장해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검거자 214명 가운데 145명이 10대로 전체의 70%에 육박했고 20대도 57명에 달했습니다. 채팅방을 개설한 운영자 역시 10대였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호기심에 불법 영상을 제작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과거 수사가 좁혀오자 채팅방을 곧바로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근데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형량이 제작 같은 경우는 살인죄와 동일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214명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고 텔레그램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청주시청 양궁부 김우진 선수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지난 18일에 끝난 국가대표 2차 평가전 남자 리커브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선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